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그 116페이지에 보면 이제 등기 파트로 갔거든. 자, 요리라 보세요. 등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기가 쉽거든. 쉬우니까 걱정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공부해서 그래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대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법대로 시험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해보세요. 요거는 아마 15회 때인가 밑에 15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 일어나죠. 그 쉽게 말하면 원시적 불일치거든. 이걸 바로잡는 등기는 시작 경정. 사이에 불일치가 이를 실행하게 된 경정해야 한다. 이는 불일치의 사유가 후발적 불일치적이죠. 이거는 시작 변경. 우리가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했다. 바로잡는 거는 변경.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경정. 1억이 맞아. 살다가 2억으로 올렸어. 이거는 뭐다? 변경. 그 다음에 일단 요약에 쓰면 등기에 전부 적어줘. 전부는 뭐다? 말소. 한다. 이는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죠. 그럼 이 말은 건물의 전부가 멸실이 됐다면 멸실 등기, 일부가 멸실이 됐다면 변경 등기,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리라 보세요. 지금 이제 요렇게 그림이 나와 있거든. 그게 나와 있었을 때, 자, 우리가 항상 요 세 개 등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등기를 학자들은 기입 등기,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래서 기입 등기. 그 말은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문제될 게 없지. 그 불일치했을 때 바로잡는 등기가 이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잡는 등기가 있잖아요. 요거예요. 그 요걸 때 법에는 이제 요렇게 얘기해 봅시다. 바로잡는 할 때 지금 이렇게 요걸 지금 세 개로 나눴어요. 바로잡는데 자입니다. 요거 요 처분의 제한은 아닙니다. 요 위에 겁니다. 바로잡는 등기들이거든. 바로잡는 등기. 그러면 이 경정, 변경, 말소, 회복은 갑구, 얼구가 불일치하다는 말이고, 멸실은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거든. 그럼 요거는 표제부를 말합니다. 위에 네 개는 갑구, 얼구. 멸실은 무슨 등기? 표제부. 그 다음에 그러면 불일치하다면 어느 정도 불일치하느냐? 즉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이때 경정은 일부, 변경은 일부, 말소는 전부. 말소 회복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럼 요거는 일부니까 구별이 안 되지.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시적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실은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된 건 멸실, 부동산의 일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된 건 변경.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 이게 이제 1위로 노는 거예요. 여기 놓으면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나오죠? 요게 여기에서 파생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부 이라면 무슨 등기? 멸실. 일부 이라면 뭐다? 변경.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 그럼 여기에 등기 명인의 표시죠.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이게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달라지는 거다. 전세금이 달라졌다, 지루가 달라졌다, 채권액이다, 이자다, 전세 기간이다. 요런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변경하고 경정은 똑같습니다.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만 차이 나는 겁니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면적이 달라졌다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뭐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적. 개명을 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지료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뭐다? 권리의 경정. 채권액이 달라졌다. 권리의 변경. 이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자, 보세요.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흐름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등기할 사항이에요. 등기할 사항. 그럼 등기할 사항은 하나가 물건이 있고 하나가 권리가 있다, 권리. 그럼 여기서 물건이라면은 동산이 있고 무슨 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는 동산은 관계없으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있지.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정착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생략을 하고 토지와 뭐라 말이고 건물. 그럼 지금 이제 요거를 묻고 있는 거죠. 요거를 묻고 있어요. 요리로 갔잖아요. 그럼 시험에 놓을 확률은 17회 때 한 번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출제 빈도는 낮은 거예요. 그럼 요리를 봅시다. 이런 거를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조립식. 조립식은 분리해체니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여기 요거는 있잖아요. 외우지 마세요. 요거만 외워보세요. 시작. 지붕. 여러분들 건축물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발음은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모를 때는 그냥 지붕만 갖고 가세요. 여기도 지붕 나와 있죠. 근데 앞에 요거를 키로 잡아야 됩니다. 무슨 시? 조립식. 되죠? 그 다음에 폐유조선이잖아요. 선박은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상의 등기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OX다? X. 옥의 풀장거다? X.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제가 지난주까지는 여기 답을 표시를 해가지고 왔거든. 근의사항이 들어와서 답을 표시를 해두니까 공부가 좀 잘 안 되니까 표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일리가 있더라고, 일리. 답을 표시해보면 선입견을 갖잖아요. 맞죠?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요리로 와보세요. 지금 요래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럼 한번 해봅시다. 방조제죠. 여기는 방조제의 부속시설이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방조제는 제방입니다. 제방은 토지다, 토지 아니다? 자, 지목에 시작.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여지 나오죠? 네. 그러면 제방은 토지입니다. 제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조제는. 그럼 등기합니다. 얘는 수문, 제방에 수문 있죠. 배수관문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부속시설이거든. 그건 등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그대로 받아요.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우리가 이 말하고 비닐하우스하고는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거 등기됩니다. 개방형 축사 있죠. 등기돼요. 혹시 여기에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옛날 옆 책에 보면은 책에 개방형 축사는 책에는 200제곱이라고 나와. 200제곱. 그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100제곱으로 바뀌었어. 그거만 하나 적어놔놓고 있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는 특수 케이스입니다.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왜? 법이 개정이 됐거든. 그때. 그럼 제 말의 답은 이겁니다. 건축물로 보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죠? 이 기둥은 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가축 키울 때 개방형 축사니까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죠. 근데 벽이 뚫려져 있다, 안 뚫려져 있다? 뚫려져 있다. 그럼 원래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거는 특수 케이스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면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마다 있다. 기출문제 답으로 나왔어요. 법이 개정이 될 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붕만 생각하세요. 요거 있죠? 뭐만 생각한다? 지붕. 이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지붕이 들어가면 등기된다. 왜? 건축물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류저장 탱크입니다. 주유소, 사이로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이로 이래 말했죠. 우리가 레미콘 회사나 제분, 밀가루 회사 이런 데 있죠. 인천공항에 가면은 밀을 수입해 오지.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관해서 이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레미콘 회사에 이런 데. 좋다.
여러분들은 작업용 타고 가면은 그냥 앞 도로 시멘트만 보고 갑니까? 주위에 둘러보고 갑니까? 좋다. 그림은 대충 이해하겠죠? 오케이. 네, 이 사이로입니다. 그림은 대충 이해죠. 레미콘 회사 없어요? 이 부근에? 좋다. 밀가루에서 이런데, 나는 이거 다시 좀 더 예쁘게 그려봅시다. 예쁘게 이렇게가, 이런 거, 이렇게가, 이런 거 레미콘 회사 가면 이런 거 있는데, 오케이. 여기 레미콘 회사 가면 밀가루 회사 가면 이런 거 있는데, 이 사이로입니다. 등기합니다. 자, 좀 됐어. 그 다음에 비각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각은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비석 있죠? 비석 비발음 맞는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해. 요게 비각입니다. 집이다, 집 아니다? 집이지.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해결했어요. 모델하우스 오덱스다 X,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는 오덱스다 X. 요거는 조립식에다가 키를 잡았어요. 조립식은 분리해체가 자유니까 등기한다는다 안 할. 그 다음에 지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유소의 캐노피 있죠. 주유소의 캐노피는 기둥, 지붕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기름 넣는 주유소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천장 있잖아요. 천장. 여기 주유소의 캐노피, 뭐 닷집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됩니다. 공유 수면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럼 바다 밑에 땅은 당연히 등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됐죠? 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열으세요. 여기서 이제 이리 옵니다. 보세요. 요게 이제 권리거든, 권리. 자, 해볼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오더와이더, 오. 그럼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상 전세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지상 전세를 목적으로 하면 뭐다? 부기등기. 공유 지분이죠. 지분의 소유권 이전 오더와이더, 오. 그럼 뭐다? 부동산의 공유 지분의 처분금지 가처분,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집 하나 잠깐 와보세요. 법학 시간에 예를 들어 이래 보시라. 처분의 제한이죠. 그럼 처분의 제한이자 시작. 압류 뭡니까? 가압류 뭡니까? 가처분 뭡니까? 경매. 그럼 이래 합시다. 지분에 공동 소유할 때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가처분 들어갈 수도 뭐다? 있다. 압류 들어갈 수도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각도로서 해볼게요.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제 가압류가 들어갔죠. 가압류 다음에는 뭡니까? 경매. 무슨 권이 넘어갑니까? 소유권.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경락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이치는 같습니다.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의 가압류는 오덱스다 X. 답만 합시다.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지분 표시를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O입니다. 합유 지분은 합유라는 뜻은 기재하지만 지분은 표시한다는다 안 하? 지분이 표시가 안 되니까 매매 저당권 이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유 지분 넣으면 끝 글자는 시작 X. 공유 지분 넣으면 끝 글자는 뭐다? O.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전세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렇게 두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한 번째 보고 있다, 1000번째 보고 있다? 이 그림은 1000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요리라 보세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외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과 무슨 권이다? 담보권이지. 그건 담보권은 저당권이나 뭐 유치권이나 권리질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네. 우리는 그냥 저당권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은 이겁니다.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꼭 기억할 때 용익권이 한 개, 나머지는 여기 나오는 게 나머지는. 그러면 남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다, 여자이다, 여자. 요래 공부라서. 그럼 제가 수업 시에는 항상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예요? 용익권이죠. 무슨 권입니까? 자, 그럼 요게 한 개, 나머지는 여기 나오는 거라. 그럼 나머지가 여기 나온다 할 때 실제 가지고 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유권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처분의 제한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앞으로 공시법 수업할 때는 무조건 요렇게 묶어버리면 된다. 이 말. 그래서 두 개로만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로 요래 딱 나누고 융통성은 있거든. 그 융통성은
여기에서는 지역권이 융통성이 있어요. 그 지역권은 지역권이라는 말이 쓰면 성역지, 요역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성역지와 요역지로 분류했다는 말은 나중에 결론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여기서 융통성은 소유권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거든.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용익권, 기타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그렇죠. 용익권, 기타입니다. 잘했죠? 그럼 저하고 공부할 때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다. 오토바이더? 그럼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방 한 칸에 저당권은 뭐다? 안 돼. 방 한 칸 소유권 이전할 수 없어. 방 한 칸에 가압류 들어올 수 없어. 맞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면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용익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아까 지상권이죠. 다시 지역권이죠.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안 돼. 맞죠? 네. 그럼 성역지는 합필할 수 뭐다? 있다. 요역지는 합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돼.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요것만 변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은 당연히 합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도론 부동산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저당권은 합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다시 저당권,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이죠. 쉬운 걸 합시다. 지분에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지분에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용익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다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보세요. 토지를 사용하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하지. 맞죠? 네. 이거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되죠. 이중,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저당권, 우리 집 10억,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여러 개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가압류 10개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러나 소유권은 이중으로 된다는 말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건 알고 있는 거니까. 하천이죠. 하천에는 용익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그냥 꺼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천은 공익의 성격이 강해. 공공의 성격.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천에 용익권 주면 모래자갈 다 퍼갑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저당권은 설정할 수 뭐다? 있다. 됐죠. 그럼 나중에 대지권이든 가등기든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됐어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요거 알면 시험 문제 2문제 맞춥니다. 통과. 자, 이리로 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채권자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오토바이더?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자, 지금 바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 말 들어봤죠? 그죠? 무효 등기 뭐다? 유효. 자, 요리 와보세요. 여기에 유효 요건의 완화라는 말은 사실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데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위법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이냐,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처벌은 별개로 할 거냐, 지금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 제일 밑에 거를 보세요.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글자를 보세요. 무효 등기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무효 등기라. 유용은 다시 써먹는 게 유용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죠. 권리의 등기는 갑구, 무성구, 을구. 갑골구에서는 법에서 허용을 해줘. 표제부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멸실은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에 한다, 표제부. 표제부에서는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쉬운 애가 이거거든. 1번의 소유자 갑. 제 말 들어보세요. 제 통장에 아무 이유 없이 1억이 꽂힐 수 있답다.
우리는 항상 100만 건 중에 한 건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 거 흔하지는 않지만 꽂힐 수는 있을 수는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등기가 잘못돼가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서. 자, 정리합니다. 매매를 안 했다는 말은 법률행위가 없어요. 법률행위가 없다는 말은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다, 무효아니다? 무효니까 이 글자를 잘 읽고 있었어요. 무효니까 말소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이 등기 잘못됐으니까 말소시켜달라고 해. 근데 을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왕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이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고? 5억이다. 그럼 내가 5억 줄게. 그럼 이 사람이 오케이 했어. 그럼 법률행위 성립했다, 냈다? 했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돼 있네. 오케이? 그대로 써먹을 수마다 있다. 이게 무효등기의 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내렸어요. 제가 얘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보세요. 갑, 을. 자, 보세요. 갑이 1월 2일 날 돈 1억을 빌리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하고 1번에 저당권 설정 1억이 되어져 있어요. 저당 1억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갑이 1월 2일 날 빌렸습니다. 근데 갑이 3월 1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이 말. 그 돈 1억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돈을 갚았다. 흔히 말하는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정리합니다. 말소 등기했을 때 소멸한다. 채무 변제했을 때 소멸한다. 채무 변제. 그럼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돈만 갚아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무슨 등기다? 무효다 이 말, 무효. 그러면 무효니까 말소시켜야 되는데 말소는 안 시키고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갑이 한 달 있다가 돈 1억이 다시 필요하게 됐어. 다시.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한 달 전에 갚았던 돈 1억 다시 좀 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법률행위 성립했다, 안 했다? 했지. 등기해야지. 맞죠? 근데 이미 돼 있네. 이렇게 요거 옛날 거 그대로 써먹을 수마다 있다. 이게 무효등기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2번이 없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2번이 있잖아요. 근데 1번이 돈 갚았거든. 이거 말소 안 하고 이거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결론 2번이 있다는 거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거 다시 써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칠판을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할 수마다 있다. 그럼 가등기는 표제부의한다. 갑골부의한다. 갑구 얼마든지 유용할 수마다 있다. 그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요거 보세요. 건물, 요거는 유효대이라, 이거는 이제 그럼 O죠, 그죠? O. 그것도 먼저입니다. 건물 멸실로 무효인소 이해관계는 신축 건물을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이다. O 덱스다? 이제 X다. X.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러니까 요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됐죠? 자, 칠판을 봅니다. 부동산이죠? 이거 맞죠? 네.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맞죠? 그러면 부동산이 요거예요. 소유자가 요거예요. 전세권자가 이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이 없어졌죠? 무슨 등기다? 멸시. 권리가 없어졌어요. 권리가 없어졌다. 무슨 등기? 말소. 소유권도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권도 없어질 수 있지.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다? 말소. 그럼 멸실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부동산이 화재나 수혜고 부동산은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 그럼 표제부 등기는 요 두 개만 딱 항상 머릿속에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는 존재한다는다? 안 해. 멸실이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는 존재 자체가 하지 않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났어요. 저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답은 표제부에서는 유용하는 걸 법에서 허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하나의 등기부가 있거든.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어. 그럼 등기부 폐쇄시켜야지.
그런데 등기부는 그대로 놔뒀어요. 놔두고 요 자리에 똑같은 집을 다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 등기부 있죠. 이걸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자, 이랬죠. 요 군필 색깔입니다. 시작. 흰색. 시작. 노란색.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그럼 이 부동산의 등기부지 이 부동산에 다시 써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다르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면 결론만 따갑니다. 표제부에서는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없다. 멸실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그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유효이다 이라니까 오덱스다 X. 보세요.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요게 무슨 생략이다? 시작. 모두 생략 등기. 우와 잘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리를 했는데 등기는 매매를 해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통과. 됐어. 자, 여기 보세요. 답만 합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답 바로 떨어졌어요. 됐죠? 통과. 됐어요. 요거 잠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위에 거 요거 하나만 보게 해서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을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을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근데 등기 해버렸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결론은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우와 잘합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이렇게 돼야 됐거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다 등기를 마친 경우 정합니다. 전산정보 처리력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드와이더 여기다가 썼어요. 접수한 때. 시작. 접수한 때.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력이 저장된 때 이 말이지. 맞다. 맞지. 되죠?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련된 건물에만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며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 오더와이더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는 거는 이런 용어가 걱정이거든. 이게 이제 지문으로는 한 번씩 띄워져.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요래되어졌죠.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토지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할 때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이 말은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국어 시간입니다. 이거는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이 등기는 뭐에만 있다는 건 건물. 그러면 그 등기는 효력은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 그런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어? 그럼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 용어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요리라 보세요. 정답입니다. 건물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죠? 그럼 그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 맞아요. 네. 이 국어 시간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다시. 다시 합니다.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친다는 거는 이해하죠? 근데 등기부에 이것은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그럼 그 효력은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 그런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어. 그럼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 뜻이잖아요. 오케이. 네, 통과. 그 다음에요.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오더와이더 그러면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여러분들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죠. 가등기도 당연히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 됐죠?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부등기. 그러면 본등기 때 소유자가 된다는 소리라. 그러면 당연히 가등기에서는 본등기를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언젠가는 소유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소유자가 될 걸 대비해서 미리 가등기에 가압류 붙여둘 수마다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없다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통과. 자, 요리 여보세요. 지금 이거는 해마다 지문으로 띄우거든. 너무 쉬운 거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가겠어요. 제 말입니다. 요 접수한 때라는 말이 전산정보 처리력이 저장된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답은 접수한 때, 다시 합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를 마친 경우 전산정보 처리력이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O X다. X. 반드시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는 마친 때부터 하면 O X다. X. 다시 할게요.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X다. 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됐다, 안 됐다? 됐지. 이건 알고 있는 거니까 통과. 자, 이것도 기출문제네요.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특별조치에서 미등기 정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BC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양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여기서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중간생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아오라. 그럼 검인을 받았다면 중간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해한다 못 한다? 다시.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저 요리라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자, 보세요. 책을 꼭 10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저 말이다. 저 말은 좀 이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저게 뭔 말이지? 이래 보면 큰일 납니다. 책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할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했어. 그럼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받아 왔어.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누굽니까? 을. 근데 등기는 아직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요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요 계약서의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갑하고 을. 여기는 시작 을하고 병. 그럼 등기가 이리 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뭐죠? 이리로 오죠. 그럼 갑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병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갑이 제출했던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갑하고 을. 병이 제출했던 시작 을하고 병. 같아 다르다? 그럼 등기 안 해주지. 그러니까 중간을 생략할 수가 없다. 이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통과입니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합의를 한 경우에는 C는 A 대행도 X도의 소유인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집 하나 잠깐 와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을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합의해가 바로 넘기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병은 갑한테 소유권 이런 등에 넘겨달라고 할 수마다 있다. 합의를 안 했어. 갑이 동의하지 않아. 그럼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시작 없다. 합의를 했다면 시작 있다. 됐죠? 통과. 자, 여기 보세요. AC 적반영이 소유는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오덱스다? 이 말을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죄송합니다. 합의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다. 합의가 없어도 유효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합의가 없어도 예. 이놈의 자식들이 법을 써줄 때 좀 예쁘게 써주면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숙달시키라고. 저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죠? 저는 국어를 잘하거든. 제가 연애편지를 아주 잘 써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리라 보세요. 이리라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글자 이래 쭉 나왔거든. 그거 절대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읽어보겠어요. 이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이래 놨죠. 그럼 1번에 소유권 보존, 2번에 소유권 뭡니까? 이전이지. 매월 며칠 날 했어요? 1월 5일. 맞다, 맞다? 맞지. 요게 뭡니까? 기억. 맞죠? 네. 니은으로 갑니다. 3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죠. 가등기. 그럼 3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봤다? 가등기. 매월 며칠 있다? 6월 1일. 요거는 뭡니까? 니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기업의 소유권에 설정한 1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저 전세권은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그러면 1번에 무슨 권 등기 들었다? 전세권. 매월 며칠이다? 5월 1일. 이거는 뭡니까? 디귿이지. 맞아요? 네. 리얼로 갑니다. 리얼. 디귿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디귿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이니까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 전세권의 저당이니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1의 뭐다? 1. 전세권의 저당. 이거는 리얼이지. 요거는 7월 며칠입니까? 1일. 자, 그럼 일단 날짜를 보세요. 날짜가 봐요. 날짜. 그러면 요거 1월 며칠입니까? 5일. 그러면 뭐가 제일 앞선다? 기억. 날짜를 봐야지. 등기가 앞에 들어온 거니까. 오케이? 네. 그럼 뭐가 제일 앞선다? 기억. 그 다음에는 요거는 며칠? 6월 1일. 요거는 며칠? 5월 1일. 그러면 디귿이지. 그 다음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7월 1일이죠. 요거는 6월 1일이죠. 오케이? 자, 이때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면 디귿하고 리얼은 순서가 같아, 안 같아? 같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니은이지. 됐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이거 됐죠? 이거는 날짜를 볼 필요가 없죠? 왜?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잖아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아요. 요래 되는 겁니다. 이해는 했죠? 네, 요래서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보세요. 요 지금 아까 전에 그림이 요거거든, 요거. 오케이? 네, 그래서 기억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들어왔지만, 전세의 저당이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얼은 순번이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래 푸는 겁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옛날에 공시법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공시법이 어려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럴 때 다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요즘에 공시법은 너무 쉬워졌거든. 됐어요. 자, 통과됐습니다. 요거 말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보세요. 등기한 권리의 순위거든. 틀린 겁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오더와이더 오. 같은 구는 뭐다?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다? 접수번호. 여기다. 자, 그 다음에 구분건물 대리권에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한다. 오덱스다. 제가 이거를 그냥 외워버리라고 그랬지. 구분 건물 나오면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이리로 오세요. 요리 오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당구. 해당구라는 말이 뭡니까? 갑구, 무슨 구? 얼구지. 해당구라는 말이 갑구, 얼구라는 말이에요. 갑구, 얼구라는 말.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 순위 확정의 효력에서 구분 건물이 나오면 저거는 접수번호다. 이래버리면 답은 순위번호 아니면 접수번호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한 개. 그러면 대지권 놓으면 구분 건물 놓으면 접수번호도 이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출발은 이거를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그럼 건물 등기부에도 해, 안 해요? 해. 토지 등기부에도 해, 안 해요? 해. 이때 이제 출발을 이해합니다. 요 이름을 보세요.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는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는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해당 구가 뭐예요? 갑구, 얼구. 답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구에 한다. 대리 사용권의 지상 전세 임차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무슨 구에 한다? 얼구. 그럼 대리 사용권의 소유권이면 갑구다 이 말. 대리 사용권의 지상 전세는 무슨 구다? 얼구. 여기 분쟁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대리권, 아니, 구분금을 넘으면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더 해라면 이거예요, 이거. 해당 구라는 게 대리사용권의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거고, 대리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얼구에 하는 거고, 지금 그 말이 돼,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이라면 오더와이더, 다시 할게요. 답은 무조건 밑에 게 답입니다. 밑에, 위에 건 답 아니에요. 왜 밑에 게 답이에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다시 할게요. 아파트는 토지 등기부를 배운다. 건물 등기부를 배운다. 건물.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 아파트는 갑골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 갑골구는 개인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의 성질은 공공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가 공동을 나타내는 거고, 갑골구는 개인 거잖아요. 개인 거는 개인이 가서 하면 되는 거지. 표제부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답만 딱 가져갑니다. 아파트는 전부 다 저 표제부를 배우는데 갑골구가 노는 건 한 개밖에 없다. 이 말. 그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어디다 간다? 해당구.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밑에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밑에 거를 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이라면 오더와이더 O. 건물 등기 기록하면 뭐다? X.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 이라면 뭐다? X. 해당구 이라면 뭐다? O. 여기서 키를 딱 잡을 때 요 글자를 딱 잡았어요. 시작. 뜻의 등기.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대지권이 무엇이냐? 소유권이냐? 지상전세 임차권이냐?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시험에 지문에 놓으면 뜻의 등기하면 그게 전부 다 답입니다. 뜻의 등기하면 전부 다 답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자, 그렇게 놓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요거 했죠. 그죠? 그럼 여기 해당구는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 그럼 3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원에는 등기한 순서, 오더와이더 O.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시작, 가등기 순위.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통과. 됐어. 자, 요거 하나만 해놓고 쉽시다. 자, 보세요. 등기의 효력입니다. 열어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오더와이더 O. 자, 대항적 효력이 있다. 오더와이더 O. 자, 이게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오더와이더 O. 점유적 효력은 없다. 오덱스타 X. 점유적 효력은 있다. 설명할게요. 공신력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 순위 확정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몇 번입니까? 리얼하고 비읍은 틀린 거네요. 오케이. 자, 요리 와보세요. 일단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를 해요. 예비 등기. 그럴 때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하는 기준은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요거는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다? 예비 등기. 그럼 예비 등기는 항상 가등기만 생각하세요. 요 예비 등기는 무슨 등기만? 가등기. 여러분들 가등기 했다고 해서 물건이 변한다, 안 변한다? 요거만 항상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리 안쪽으로 오세요.
이거를 시험에 내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물권 변동회로이죠. 그럼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오더와이더 O. 등기를 마친 경우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오더와이더 O. 또 통과. 대항력은 안 해도 됩니다. 임차권, 환매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필요적 기재는 기재 안 하면 각합니다. 임의적 기재는 기재하면 대항력을 갖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죠. 여러분들 245조, 1항, 2항. 그러면 1항은 부동산 취득 시효지. 2항은 등기부 취득 시효지. 맞죠? 네. 그러면 1항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은 물권 변동이다, 등기 청구권이다, 등기 청구권. 2항은 이미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10년의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미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 답. 이미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안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예, 마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무슨적 효력이다? 점유적 효력입니다. 순위학적 대수요, 같은 거 순위번호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려면 1번 전세권 말소하고 줘야 된다, 안 하고 줘야 된다? 말소하고. 통과. 추정력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1위로서 여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요거 하나만. 가등기죠. 가등기는 정답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된 청구권에 가등기 해줬어. 소유자 누굽니까? 갑.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매매할 수 있다가 처분할 수 뭐다? 있다. 처분할 수 있다를 부정으로 만들면 시작.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요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시작.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부정에 부정이니까 긍정이잖아요. 처분할 수 뭐다? 있다. 제가 그냥 용어 선택이거든. 여러분들 가등기된 부동산은 원소유자 갑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돼야 안 돼요? 그 매매가 된다는 걸 처분할 수 있다지. 맞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은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 말은 처분할 수 뭐다?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시험에 가등기된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시작.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합니다. 추정력이라는 말은 종국 등기에서만 인정하는 거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하는 거지. 예비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안 합니다. 통과.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